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근 테크트리를 탄 게 24년도에 최고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근 선생님은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지금의 모습은 당근 자판기님 만나기 전후가 완전히 다른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이게 당근 자판기만 가능한 얘기일까? 아니면 실제로 다른 수강생들이 사례가 있을까? 그리고 이게 거짓말은 아닐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수강 사례를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발표해 주실 분은 파이어뱅크님이세요. 네, 파이어뱅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근 선생님의 소액 숙박 창업 발표를 맡게 된 파이어뱅크라고 합니다. 저는 당근 선생님 소액 숙박 창업 수업을 듣고 무지특자에서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된 수강생입니다. 저는 당근 선생님을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선생님의 콘텐츠를 매일 공부를 했고요. 과정에서 이제 선생님의 매주 무료 강의를 모두 참석을 했고, 저는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누군가의 유료 강의를 듣는다는 게 저한테는 큰 결심이었습니다. 아직 6개월 차 신입 당근러인데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 당근 테크트리를 탄 게 24년도에 최고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8월에 열린 오프라인 소액 숙박 창업 2기 수강 사진인데요. 저는 이 수업을 듣고 이 공유 숙박업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숙박업의 선구자답게 건물 세팅부터 플레이, 지금의 숙박 트렌드 이후 미래 비전까지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그리다 부평 답사 사진인데요. 인테리어 디테일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왔고 수강생분들의 열정을 느끼면서 저는 공유 숙박업의 돕는새를 좀 맡았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제가 변화된 부분을 나비효과라고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자기 관점을 버리고 고수의 인사이트를 얻자입니다. 쇼츠 문구처럼 실행하지 않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제 잡념을 접고 선생님의 인사이트를 얻어 실행에 집중했고요. 선생님께서 B&B 관련해서 홈스타일링은 인스타 피드를 보면서 참고하라고 꿀팁을 주셔가지고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인스타도 틈날 때마다 자료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다음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해보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 블로그 사진인데요. 파이어뱅크라는 닉네임도 어쩌면 선생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선생님의 브랜드 마케팅 무료 강의를 듣고 반성하면서 방치했던 블로그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B&B를 경험한 사진입니다. B&B 운영 전에 이제 숙소를 많이 가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입찰 여행으로 프로들이 많다는 전주의 한 숙소에 묵은 사진입니다. 선생님께서 빌딩 투어 기회도 주시고 그래서 참여도 해봤고요. 모텔 매물도 혼자서 알아보고 임장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는 선생님을 통해서 정보와 지식들을 되도록이면 꼭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가구 낙찰까지의 과정을 대략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돈을 벌려는 목적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 딱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스마트머니를 버는 것입니다. 저는 12년 동안 몸을 쓰는 일을 하였는데 몸을 쓰는 직업은 분명히 한계가 보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여러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지금 온라인 사업에 좀 집중하면서 공유 숙박업으로 저의 부동산 투자 퍼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행 과정에서 저의 챌린지 할 때 다짐은 첫 번째, 이 분야에서 이미 거인이 되신 선생님 시키는 대로 따라한다 였습니다. 선생님께서 해보세요 하는 거는 당근 수강생분들은 모두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선생님은 원래 본 캐릭터는 좀 아낌없이 퍼주는 착한 분이신데 당근 자판기 선생님으로 변신하시면 수강생들을 잘 내라고 온 오프라인에서 채찍질을 자주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준 벨뷰님과의 인터뷰인데요. 돈을 버는 거는 고독하겠지만 독립운동 하듯이 해라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남들한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묵묵히 실행하면 좋은 결과에 이를 것이라는 당근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루지 않고 바로 실행한다입니다. 입찰 허가 전에 해당 물건에 임장을 갔습니다. 소가을 10월달이었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고 아침부터 재수없게 18이라는 욕도 들어가면서 실전 현장을 진하게 경험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 밤에 돌아오는 길에 잠시 차를 세우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좀 덜 간절했구나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 분들 중에서도 건물도 사시고 실제 내부 임장도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 보면서 더 자극을 받게 되었고 2차 임장은 무조건 성공하리라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재도전할 때는 임차인과의 아이스 브레이킹을 깨기 위해서 포스트잇을 붙인 캔커피를 무기로 장착했습니다. 세 번째는 입찰 전에 입지 분석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건물의 가치를 부여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구는 하이브리드 건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임차도 가능하고 공유 숙박도 공전이 가능한 보시는 스펙의 건물이고요. 저는 이 건물이 호스텔 용도 변경이 가능한 물건이라서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주변 시설과의 거리들도 좋았고 물건지 인근에는 업무 비즈니스 센터가 착공 상태고 또 차로 10분 거리에는 시그니엘 같이 비슷한 규모의 타워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라서 해당 물건지의 관광
시장 수요와 비즈니스의 다양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입찰 전에 제가 할 플레이 사항에 대해서도 몇 번이고 체크를 했습니다. 자금도 체크해보고 수요조사, 용도 변경에 대해서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물은 단기 임대와 6인에서 8인 B&B 세팅 예정이며 월 예상 매출액은 1,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조만간 바로 호스텔로 변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낙찰 후에 좀 느낀 생각이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실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할 일을 하자입니다. 저는 실제로 낙찰 영수증을 받고 법정에서 나와 좀 개인적으로 얼떨떨해서 의자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와이프랑 첫 통화를 하고 선생님께 조용히 카톡을 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처음 해주시는 말씀부터 좀 감동이었고 마치 제 상황을 안 보시고도 캐치하고 계셨습니다. 정신이 좀 번쩍 들었고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힘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챌린지방의 모든 분들도 축하를 많이 해주셨고요. 모든 분들 제 핸드폰 그리고 마음속에 모두 저장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3번에서부터 6번이 모두 다 제 얘기였습니다. 소액 숙박 창업을 고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고민은 다가올 성공만 늦출 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부터가 시작이고 다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당근 내비게이션 키시고 목적지 잘 설정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가는 빠른 길 찾아서 안전하게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파이어뱅크님 스터디 시작하시고 바로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다가구 스터디 초반에는 매주 보고서 피드백이 좀 빡세게 느껴졌고 힘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낙찰받고 기분도 좋고 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마음이 커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앞으로 여기서 멈추지 않고 1호기를 잘 운영해서 수익도 쌓고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길 따라서 당근 선생님의 단타 수업, 가계부 통해서 추가 시드도 모아서 2호기는 서울로 입성을 단기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다님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액 숙박 창업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재테크를 배우고 2년 만에 건물 2채를 소유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직장인 한다입니다. 3년 전에 당근 자판기 선생님을 통해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고 경매 투자를 시작한 지는 1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액 숙박 창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숙박 창업에 도전하게 됐는지 숙박업 창업을 하기까지 과정을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년 전에 집을 사면서 인생 처음으로 6천만 원이라는 빚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회사에서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가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고 잠깐 쉬는 중에 있었는데 강의에서 자본주의와 경제적 자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회사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소중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계부 쓰기를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종잣돈 1억 원을 모았습니다. 이후 단톡방에서 다른 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았고 작년 3월부터 가계부 실시간 강의와 경매 강의까지 수강했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를 낙찰받아 단기 매도로 1,400만 원 수익을 얻었고 다가구를 낙찰받아 명도 후에 직접 수리해서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다가구를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했고 숙박업을 할 수 있는 모텔을 계약했습니다. 이 모텔은 수리 후에 내년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하나씩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숙박업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 규모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아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 임대가 아닌 외도민으로 세팅을 하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장단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요. 일반 임대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지만 명의 이슈 때문에 사업을 확장하기가 힘들고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기 때문에 내국인을 받으면 불법이 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스텔로 변경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다가구를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때 감정가가 약 10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주택 용도인 상태로 매도를 하더라도 3억가량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물건입니다. 저는 가계부로 모았던 1억 종잣돈으로 다가구 매입과 수리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신탁 대출을 90% 받아서 7천만 원으로 건물을 매입했고 가족들과 함께 직접 수리를 해서 약 3천만 원의 비용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외도민
줄어든 운영 수익과 월급을 그동안에 또 모아서 최근에는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받아 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거는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 경매로 받으니까 시세보다도 싸게 살 수 있었고 명도가 가능하니 대출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경매를 시작할 때 목표가 어머니의 실거주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 거주하시면서 건물 관리도 해주고 계십니다. 또 다가구는 호실별로 설비가 따로 설치가 돼 있어서 한 호실씩 고쳐가면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이 전혀 없고 호스텔 변경 시 건물 가치까지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스텔 변경 가능한 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호스텔 변경이 안 되더라도 외도민 운영이 가능한 투룸으로 구성된 물건을 선택했습니다. 외도민과 호스텔을 운영하면서 수익률도 높고 실패하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 규모를 키워서 소형 모텔을 매입해가지고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숙박업은 사업자를 양도받을 경우에 호스텔처럼 용도 변경이나 구청에서 사업자를 받는 절차가 없이 바로 운영이 가능하고 숙박업이기 때문에 명의나 전입이 필요 없습니다. 모텔을 계약하기 위해서 매일 퇴근 후에 물건 임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기준이 없이 보다 보니까 결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워서 보기로 했고 부합하는 건물을 찾아서 계약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선택 기준은 사업이 수익을 낼 수 있는가였는데요. 현재도 매도자분이 단기 임대로 15객실을 모두 만실로 운영하고 계시고 월 8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운영을 시작해도 800만 원 수익이 가능했으며 수리하고 타겟팅을 잘하면 수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장 건물에서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이자 부담이 가능한가였는데요. 당장 수익이 없어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선의 매입가인지 검토를 했습니다. 본업에서도 월급이 나오고 있고 호스텔 현금 흐름도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매각 가능성이 있는지 관광지와 가까운 상업지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수리 후 잘 운영하면 건물 가치와 함께 매출을 높여서 충분히 매각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주변 노후 모텔들이 다 손바뀜이 일어나가지고 그 주변이 더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가를 봤는데요. 이 부분은 뼈대만 남기고 전면 수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 계약한 모텔은 내년 잔금 후에 수리해서 7월경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주변 분위기에 맞게 모던하면서 한옥 느낌이 나는 컨셉으로 수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는 모텔을 잘 수리해서 오픈하고 월 2천만 원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후에 더 큰 규모의 모텔을 서울에서 매입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6천만 원의 빚을 청산한 후 건물 두 채를 매입하기까지 지난 2년의 변화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2년 동안 변화하는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세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실행의 중요성인데요. 이번에 모텔을 계약할 때 이제 남편을 설득하면서 했던 말이 지금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고 빨리 시작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함께 2년 동안 작은 성공의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동의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멘토와 함께하는 성장인데요. 당근 선생님은 강의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성공 사례를 만들고 항상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저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긍정의 힘입니다. 제가 항상 목표를 세우고 될까 하는 마음 들 때마다 된다, 한다 하고 외치는데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시작도 못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길을 찾아 행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낙찰받았던 다가구도 가계부 성과 발표에서 이 다가구를 꼭 낙찰받겠습니다 라고 했었는데 이게 된다 힘으로 낙찰도 받고 호스텔 변경까지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1년 6개월 전만 해도 스스로 실행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닉네임도 한다로 지었었는데요. 하지만 작은 실행을 시작하면서 변화했고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경매 초급반을 들었을 때는 내용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물건을 필터링 해야 되는데 전혀 감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중급반을 들어도 못 따라갈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께 계속해도 될지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계속해야 길이 생긴다, 계속하세요 해주셔서 중급반도 듣고 계속 이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계부 강의 중에 해주셨던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 사람이 어디에 돈과 시간을 쓰는지 알려주면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데 한다는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믿고 노력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실행을 해보시고 성공의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목표를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동이네요. 지금 30대에 건물 두 채를 가진 건물주가 되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계약하는 날은 설레고 그랬었는데 막상 이제
돌아오니까 일상이 바뀐 게 없어가지고 기분은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다가구를 운영하면서 모텔을 매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빨리 또 모텔을 수리해서 운영해보고 그 경험으로 성장해서 빨리 다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호스텔도 더 예약이 차도록 바꿀 예정이고 그리고 모텔도 잘 운영을 해서 다음 건물을 준비해 보신다고 합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대거기 파파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사례 발표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건물주 스토리를 발표하게 된 백억이 파파입니다. 이 사진은 빌딩원이라는 빌딩 중개 업체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데 저와 아내와 그리고 당근자팡님과 빌딩원 부대표님하고 사진 찍었던 겁니다. 옆에는 계약서고요. 500만원 시작해서 1년 6개월 만에 건물주 된 스토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백억이 파파는 누구인가? 맹자 고자장구 하 15편, 성과 결과물, 그리고 건물주 되기, 그 건물주 될 수 있었던 이유, 25년 목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억이 파파는 누구인가? 장고 500만원 시작해서 2개의 건물주가 된 스토리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서울의 역세권 건물이고요. 저는 사실 이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 지금의 모습은 당근자팡이님을 만나기 전후가 완전히 다른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억대 연봉을 10년 넘게 했지만 돈을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자녀들이 있고 가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않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솔로일 때도 10만원 접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그리고 세 번째, 전 부동산을 몰랐던 사람이고 가장 정확한 표현은 술 먹고 즐기고 노는 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이랬던 제가 당근자팡이님의 테크들이 따라서 가계부, 경매, 외도민, 그리고 다가구 챌린지, 그리고 소액숙박 스터디 등을 모든 걸 다 했더니 지금의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건물주 스토리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이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저하고 정확하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옮겨와 봤습니다. 이 사진은 맹자님 사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맹자 제6편 제2장 고자장구와 15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깎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빈곤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그 이유는 마음을 흔들어 참을성을 기르게 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사실 당근 자판기님 테크트리 따라갈 때마다 수없이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난도 들었던 적 있고 반대는 당연히 듣고요. 때로는 조롱이 섞인 말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는 무슨 가계부고 궁상맞게 연봉도 적지 않은데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 경매 되겠나? 그거 나쁜 거 아니냐? 경매 단타? 임장도 안 가본다고? 그럴 거면 누구나 다 돈 벌지. 외도민? 누가 숙박을 오겠냐? 두 번째, 육체를 고달프게 하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스는 기본이었고 단 한 번도 있어 보지 못했던 다리 근육 파열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응급실을 몇 차례를 갔었었고 술 담배를 끊었던 제가 위궤양에 걸리고 차 사고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주고 사실 이거는 선택했었던 굶주림일 수도 있는데요. 가계부를 쓰면서 소비 통제를 했었고 바쁠 때는 심지어 껌 하나가 오후 5시 6시에 첫 끼일 때도 있었고 서울역에서 초콜릿 하나 살 때도 되게 망설이고 망설였던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궁핍하게 만들고 저희 아들의 구멍난 내복 사진, 제 옷이 구멍난 사진, 신발 바닥이 해지고 신발에 엄지발가락이 뚫어지고 서울을 왕복하는 기차에서 입석으로 왕복을 하고 특히 저는 이 사진을 꼭 기억하는데 제주공항과 서울역에서 제가 싸온 도시락을 먹었던 사진입니다. 사실 서울역에서는 수차례 먹었는데 남들처럼 우아한 포장된 음식, 샐러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산 도시락을 서울역 계단에서 먹는 그 기분은 안 해보시면 사실 모를 건데 50대를 바라보는 남자가 그걸 하면서 저는 정말 이를 꽉 깨물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저하고 같이 경매 스터디 해줬던 분은 아실 건데 제가 정말 수차례 떨어졌습니다. 20분도 넘게 떨어지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다음부터는 숫자를 세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을 제가 과연 극복했을까 성공했을까라는 거죠. 사실 결론은 아실 거니까 결과물을 좀 눈 크게 뜨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23년 5월 26일 날 441만 원이었던 가계부에서 23년 연말 1억을 모았고요. 두 번째는 드디어 경매 낙찰을 받았습니다. 집에 갔는데 진짜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세 번째는 외도민으로 현금 흐름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만들고 나니까 전 딱 하나로 좁혀지는 게 있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듣고 있는 이유기도 하겠죠.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게 지금 24년에 제 원싱은 건물주 되기였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4년 1월에 릴스에 올렸던 사진이거든요. 24년 목표를 세우셨나요? 24년에 저의 목표는 꼬마 건물주 되기입니다. 200개를 보면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겠죠 라고 제가 릴스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24년 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서울을 수도 없이 왔습니다. 새벽에 올라와서 새벽에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반복했는지 셀 수도 없고요.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저희 와이프와 저희 아들도 같이 동행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자파기님이 하시는 숙박건물 투어 중에서 당근 캠프에서 그리다 강릉도 갔었고 거기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팁, 운영 노하우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모든 방들도 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소액 건물 투어, 이거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정말 지방에서 살았던 제가 소여행 건물에 대한 브리핑을 듣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듣는다는 게 너무 가슴이 벅찼었습니다. 끝나고 현장 투어를 직접 갔었었는데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꼭 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의 건물 보는 내 모습이 너무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드디어 서울에 건물을 샀습니다. 이거 건물을 사기 전에도 당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고 건물 하는 날에도 오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었던 제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걸 달성했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1, 2, 3번이 멘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성, 확인되는 성과, 자세와 태도,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기입니다. 방향성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현금원과 시세 차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향성을 잡아주셨기에 제가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게 없었으면 벌었던 돈으로 아마 망망대해에서 나치판 없는 사람처럼 헤맸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확인되는 성과죠. 사실 그냥 강의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왼쪽에서부터 그리다 강릉, 두 번째 그리다 부평, 그 다음엔 이름이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강남이시라서 제가 그리다 강남으로 적었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건물을 지금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네. 되게 쉽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은 다 들었고요. 뵐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무조건 들으러 와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말 저는 제일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자세와 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사실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거기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부의 성품이 생긴다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면 되지라는 얘기입니다. 걱정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대 포기하지 않기인데, 사진에 시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4시 다시 일어났던 적은 사실 수도 없고요. 메인 사진에 보시면 3시 26분에 제가 일어났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건물을 샀습니다. 저는 24년도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 전 자고 일어났을 때 외쳤던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나는 24년 서울 건물주가 되었다. 그리고 30억 자산가가 되었다. 요거였습니다. 저는 25년 목표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100억 자산가 되기 위해서 당근 크루 1호 달성이고, 두 번째는 월에 3억을 버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물 4채를 매수하고요. 네 번째는 제가 며칠 뒤에 당자님 송년회가 있는데 25년 송년회에서는 제가 기부와 후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100억 자산가가 목표였는데 사실 당근자팡이님 만나기 전에는 2030년이 목표였습니다. 그때도 사실 말도 안 되는 목표였죠. 근데 25년대에 100억 자산가가 달성할 것 같습니다. 26년부터는 1000억 자산가를 목표로 달려갈 거고, 저는 반드시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저는 거인의 어깨에 이미 올라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끝판대장이라고. 당자님 끝판대장이라 다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이건 인생이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나가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네요.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왜 그동안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시동에 걸리신 거죠? 정말 우연찮게 걸렸던 알고리즘에 의해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느낀 게, 최근에 모텔 건물 요즘 수리하시고 세팅하시느냐고 서울에 올라와서 지내시거든요. 멋있는 대구 사투리는 어디 가고 서울 남자분이 되신 느낌이에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멋있는 모습 기대하고, 그리고 저도 많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